이번에 서울시 뮤지컬단이 제작한 창작 초연 뮤지컬 더 트라이브, 세종문화회관 S시어터에서 약 한 달간 공연되었던 본 작품, 지난 4월에 직접 관람해봤는데요. 과연 어떤 매력의 작품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심한 유물보건가 조셉, 그리고 아마추어 시나리오 작가 클로이, 힘겨운 사회생활을 하는 어른들이 늘상 그러한 것처럼 입에 발린 거짓말을 하느라 매일매일 진땀을 빼는 두 사람. 지나가는 행인 1 정도의 관계였던 그들이었지만 아들의 결혼에 진심인 어머니와 기분내는 마음으로 소개팅을 추천하는 친구들 덕분에 조셉과 클로이는 딱히 원하지 않던 소개팅을 시작합니다. 숨막히는 첫 만남의 어색함 때문인지, 이 공간에 있기 싫은 불편함 때문인지 정적만이 가득한 소개팅 자리. 조셉의 일터인 박물관에 찾아온 클로이는 이 어색함을 벗어나고자 이런저런 장난을 치게 되는데요. 그런데 맙소사,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 그들은 전시장에 있던 화병을 깨뜨리고 말죠. 그런데 그 화병, 고대의 비밀이 담긴 유물이라고 합니다. 이 병이 깨지면 거짓말을 못하게 된다던가? 새삼 오싹한 주술이긴 합니다. 사회생활을 위해선 거짓말이 필수인 세상에서 거짓말을 안 하고 살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유물에 관한 비밀, 단지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조셉과 클로이는 화병을 깨뜨린 순간부터 이상한 현상을 겪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는 순간에 그들만 보이는 고대의 부족들이 나타나서 춤과 노래를 시작하거든요. 네, 두 사람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상황입니다. 출근길에 카페에서 좋은 아침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노래가 들린다니까요. 뭐 직장인에게 좋은 아침은 없겠지만 이 정도 사회생활 멘트도 못하면 대체 어떻게 살라는 건지 답이 없잖아요. 그런 두 사람의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흥겹게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에 맞춰 자동으로 움직이는 몸과 노래하는 주둥이. 이대로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죠. 아무튼 관객의 입장에서 아프리카 부족들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음악과 설정이 나오는 뮤지컬, 정말 오랜만에 만난 것 같습니다. 창작 뮤지컬에서는 정말 이례적이고 해외 뮤지컬로 그 범위를 넓혀 생각해도 라이언킹이나 북 오브 몰몬 정도였거든요. 이들 부족의 노래와 춤이 정말 흥겹습니다만 조셉과 클로이는 평생 이 상황에서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죠. 두 사람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결책을 고민하던 두 사람은 나름의 해답을 찾아냅니다. 거짓말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그렇다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일상을 보내면 괜찮지 않을까? 나름대로 그럴듯한 방법이죠. 그런데 조셉과 클로이의 상황은 점점 더 꼬여만 갑니다. 사실 동성애자인 조셉은 다시금 어머니가 주선한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돼요. 그 과정에서 수줍음 많은 초등학교 교사 오드리와 얘기를 나누죠. 그런데 이게 거짓말을 안 하려니까 대화가 너무 잘 통해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조셉을 바라보는 오드리의 눈빛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죠. 꽉 막힌 직장 상사들과 일하는 클로이의 상황도 나쁘긴 마찬가지입니다. 나 살 많이 쪘지 같은 말에 열심히 장단을 맞추는가 하면 라떼를 외치며 꼬장을 부리는 직장 상사의 말에 아무 말도 못하죠. 결혼을 앞둔 대학 친구 안나가 전혀 안 어울리는 드레스 사진을 보냈는데 차마 안 어울린다는 말을 못해서 혼자 끙끙 앓기도 합니다. 사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두 인물과 관객들은 하나의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게 됩니다.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결국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솔직함이 때로는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무례함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이 시점에서 우리와 인물들은 그 어떤 거짓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그저 불합리하게만 느껴지게 됩니다. 솔직함이라는 것이 꼭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죠. 그런데 작품은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는 누구에게 솔직해야 할까? 사회생활을 위해 마주하는 사람들? 연인, 친구, 혹은 가족에게?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과 마음에 솔직해야 하지 않을까요? 조셉과 클로이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이었을까요? 그 대답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두 사람 역시 관객들과 비슷한 사고 과정을 지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솔직하려 해도 최악으로 흐르는 상황에 불만을 느끼지만 이내 방법이 없음을 깨닫죠. 그리고 스스로를 돌이켜봅니다. 애초에 나는 나 자신에게 솔직한가? 둘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꼰대 같은 직장 상사의 조언, 그리고 일생일대의 제안을 단호히 거부하고 약혼식 수준으로 발전된 일련의 관계도 과감하게 파토내기에 이르죠. 결국 두 사람은 많은 것을 잃습니다. 아마추어 작가가 아닌 프로 작가의 위치로 시작할 발판을 잃었고 가족관계에 큰 위기가 오고 말았죠. 결국 해피엔딩은 있을 수 없는 걸까요? 글쎄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한바탕의 흥겨운 우화 같은 더 트라이브의 이야기 구조는 최종장에 이르러 모든 인물이 모여 각자의 감정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일종의 기회를 마련해줍니다. 그것이 알코올의 힘인지 고대 유물의 힘인지 알 방법은 없겠지만 꼰대 같은 상사는 열정 많은 사회초년생 시절을 기억하고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입은 약혼녀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게 되죠. 이 과정에서 조셉과 클로이 두 사람은 나름의 구원과 내면적 성장을 이뤄내요. 솔직한 감정으로 풀어내는 멋진 해피엔딩인 것이죠. 거짓말을 하면 고대의 부족이 나타난다는 말 그대로 우화에서나 볼 것 같은 신비로운 설정을 가지고서 이토록 보편적인 교훈을 흥겹고도 감동적이게 전달하는 본 공연의 이야기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고 싶습니다. 작품을 이끌어가는 조셉 역할은 강찬 배우가, 클로이 역할에는 서여준 배우가 활약했습니다. 먼저 강찬 배우의 경우 어린아이 때 모습 그대로 소심하면서도 다정한 조셉의 캐릭터성을 일관되게 잘 전해준 것 같아요. 반대로 서여준 배우의 경우 다혈질처럼 보이다가도 때로는 약해지고 때로는 속 깊은 클로이의 캐릭터성을 잘 표현하죠.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영화 이터널 선샤인 속 애인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네요. 더불어 본 작품의 매력을 가장 크게 더하는 두 포인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등장하는 부족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상황을 만드는 상대 캐릭터들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먼저 부족들은 작품 전반에 훌륭하게 치고 빠지면서 재밌는 포인트를 많이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 캐릭터들의 경우 주연 배우들과 조연 배우들의 합이 정말 좋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조셉의 할머니 역할의 김하영 배우와 약혼녀 오드리 역할의 조이수 배우, 직장 상사 겸 프로듀서 매튜 역할의 정선영 배우가 무척 매력적이었습니다. 조셉과 클로이, 두 중심인물과의 관계도 형성해서 재미 포인트를 잘 만들어줬다는 생각입니다. 중간에 줄리엣 대리 역할을 맡은 서혜린 배우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확실히 심어줬던 것 같네요. 결국에는 뮤지컬 더 트라이브는 어느 한두 배우의 파워로 이끌어나가는 작품이라기보다는 여러 배우들의 합과 매력으로 그 재미를 더욱 키워낸 작품인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뮤지컬 더 트라이브는 거짓말과 고대 부족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삶을 살아가라는 주제의식을 담아내는 작품입니다.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활용한 현대판 우화로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사실 작품을 보면서 나쁜 상황 혹은 불편한 입장은 있을지언정 평면적으로 나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빌런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직장 상사라던가 지극히 보수적인 부모님과의 관계도 사실 각자의 입장과 생각이 있는 거니까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솔직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며 해피엔딩을 찾아가는 평화로운 결말이 특히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뮤지컬 더 트라이브에 대한 제 평점은 7점입니다. 중소극장 정도의 공연장에서 금방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작품입니다. 설정에 있어서도 이야기에 있어서도 또한 코미디 포인트에 있어서도 매력이 확실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다시금 본 작품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솔직한 마음으로 찾은 해피엔딩,
이라는 한 줄 평 또한 함께 남겨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